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예비고사 그리고 우리 예비고3 수험생을 두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퀸 양진영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2027학년도 수학영역 온라인 여러분의 설명회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 여러분의 순서로 2026학년도 어떻게 여러분의 수능이 출제가 됐는지 분석해 드리고, 그리고 내년 즉 2027학년도 어떤 여러분 연간 커리큘럼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갈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학 영역 어떻게 여러분 출제가 됐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총평은 이렇습니다. 2025 여러분의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다. 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문항의 난이도가 상승한 것은 아니고요. 30문항 중에 우리가 소위 킬러 또는 변별력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3개 여러분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다소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준킬러 그리고 2, 3점짜리 기본적인 문제들은 2025 여러분의 수능보다 다소 쉽게 여러분의 출제가 되었다는 점. 올해 여러분 치렀던 6평과 9평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6평은 워낙 여러분 쉽게 여러분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6평보다는 어려워졌고요. 9평 때는 좀 난이도가 조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전 범위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9평보다도 그래도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오히려 더 쉬워진 경향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2027, 즉 여러분의 2027학년도 여러분 수능은 어떻게 여러분 예측이 됐냐?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들, 2, 3점짜리 문제들과 중킬러 여러분의 문제들의 난이도는 아마 올해 여러분의 수능과 유사하게 여러분 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단 변별력 여러분의 문항의 난이도는 올해 수능의 기조대로 여러분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변별력 문항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을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등급 컷을 여러분 잠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1등급의 여러분의 라인을 90 후반대로 여러분 잡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변별력 문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을 여러분 최저 과목으로 선택해야 되겠다. 나는 2등급까지만 나는 맞아도 돼. 라는 여러분 친구들은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통 과목에서 특징인데요. 신유형 및 기출변형 문항수가 증가했다.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열심히 여러분이랑 공부하는 보통 우리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그냥 똑같이 여러분이랑 출제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예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기출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번 시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선택 과목 어떻게 여러분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률과 통계는 작년 여러분의 수능 대비 그리고 이번 6평 그리고 9평 대비 난이도가 다소 여러분 상승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기본적으로 1등급인 여러분 친구들은 이 확률과 통계에서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단 여러분 이제 2등급 이하인 여러분 친구들이 한 정도 더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난이도는 그대로 여러분 내년 여러분 수능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 미적분과 여러분의 기하는 작년 여러분 수능 대비 난이도가 비슷하게 유사하게 여러분 출제가 되었는데 20계통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죠. 미적분과 기하는 보통 이제 미적분을 여러분 선택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이번 여러분 겨울방학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적분을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관점으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확률과 통계는 개념 그리고 유형 그리고 기출 분석까지 사실 이 라인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하더라도 수능까지 별 무리 없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여러분 선택하는 친구들은 개념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형성이 당연히 열심히 하실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통 내신 대비용으로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했던 여러분 친구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시험을 갖다 보실 때는 크게 도움을 못 받는 여러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분명 여러분 개념은 녹여져 있으나 분명 여러분의 문제의 변형이 여러분 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다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평이 끝나고 나서 미적분을 선택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보통 중하위권 여러분 친구들이 특히 힘들어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4점짜리 문항 3개의 문제에 이 어려움을 좀 느낀다는 거죠. 3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추면 반드시 여러분 유리한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그 한 문제를 더 추가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2, 3점짜리 문제만 맞추고 어차피 4점짜리 3개의 문항은 계속 틀리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 친구들이라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여러분 선택했던 친구들도 수능 여러분 최저 과목으로 수학을 선택한다면 확률과 통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걸 여러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조는 내년 2027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렇다면 한번 확정 등급컷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도 그렇고 그 다음 미적분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작년 여러분의 수능 대비해서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좀 특징이라면 2등급 컷이 좀 작년 여러분 수능 대비해서 한 2점 정도 하락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한 문항 정도 더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등급 컷을 보시면 작년 여러분의 수능보다는 좀 다소 올라갔죠? 네. 그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의 킬러문항이라고 얘기하는 반별력 문항 틀리는 아이들의 루틴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우리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좀 더 한 문항 정도 더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기하는 작년 수능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킬러 문항 3개의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거의 여러분 등급 컷을 맞추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수능 단원별 여러분의 출제문화 이 부분들은 보통 일단 수학원은 작년 여러분의 수능부터 수학원은 그래도 거의 난이도를 쉽게 여러분의 출제하고 있다는 점 특징. 당연히 여러분 내년 수능에도 이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수학2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부터 다소 좀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N수행들 때문인데 이번 여러분의 수능 역시 여러분의 수학2 여러분의 문항에서 좀 난이도를 좀 더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학1이 사실 더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학1을 좀 쉽게 난이도를 조절해 주는 것은 절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8문제, 그 다음 미적분, 그 다음 기하까지 이 8문항의 개수는 이제 6평, 그 다음 9평부터 이제 전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6평까지는 좀 일부 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되면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여러 밸런스는 9평, 즉 전단원이 출제가 된다라는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 중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오답률 높은 문항 쭉 1위부터 5위까지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중에 확률과 통계 2위, 그 다음 미적분 1위, 기하 1위를 차지한 바로 이 21번. 자, 이 21번이 바로 수학2 1단원 함수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에서 출제가 된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극한과 연속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실제 어려워하는 단원이 아니고요. 사실 좀 공부하다 보면 좀 우습게 보는 단원이에요. 아이들이 항상 늘 거기는 다 맞겠지? 난 여기는 싫어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단원. 자, 이런 여러 단원들에서도 얼마든지 변별력 문항 그리고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조금 더 개념 공부하실 때도 겸손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 분명히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어 어떻게까지 출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들으시면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2027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준비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7 연간 커리큘럼은 총 4단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2027학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머릿속에 어차피 여러분의 킬러 문항 3개의 문제는 더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알려고 비슷하겠구나. 중요한 건 여러분 27개의 여러 문항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겠고, 그 다음 또 하나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선생님도 염두에 해서 이번 4단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 1월부터 그 다음 3월 말까지, 아마 3월 22일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개념 플러스 여러분의 기출 분석 단계, 바로 수급계 바이 기재부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3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4월부터 그리고 5월 초까지 해서 내신 플러스 기출 심화 단계, 바로 EBS 수특 바이 기재부 심화편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한테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6월 합평 대비 모의고사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6월 그리고 기말고사 내신 기간을 지나 7월, 8월까지 우리 친구들은 실전 몸풀 단계인 킬러문항 퀸스킬이라는 수업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고난도 여러분의 문항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 즉 적중 파이널 단계, 즉 모의고사 특강이 되겠는데요. 모의고사 여러분의 특강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선생님과 그리고 시대인재, 서바이벌 여러분의 모의고사로 9편과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수능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능 직전에 아마 최종 점검 1.5교시라는 찍기 특강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겠네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단계, 바로 개념 플러스 기출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개념은 이제 수곡계라는 선생님의 교재로, 강의로 여러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기출 분석은 바로 이런 기출의 재구성이라는 선생님의 수업으로 기출 분석 단계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문제는 수능에 꼭 필요한 개념, 바로 일명 수곡계. 51만 명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들은 단연코 최고의 여러분 개념 강좌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신 때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알아야 될 개념은 좀 따로 있다라고 선생님은 보여지고요. 바로 이래 조금 더 심화된 바로 실전 개념을 가지고 이번 여름 수능을 대비할까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기출의 재구성. 사실 우리가 15년 연속 여러분의 분석 결과 거의 여러분 100%의 여러분의 유형 적중률을 기록한 바로 기출 분석 강좌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여러분의 기출의 재구성 여러분 수업은 최근 3개년. 자, 전체 여러분의 수능이 30년 치니까 당연히 어마무시한 여러분 기출 문제의 양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될 기출문제는 바로 최근 3개년간 기출문제라고 선생님은 보고요. 그 최근 3개년간 기출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만의 풀이법으로 기출 분석을 하는 바로 그러한 강좌가 바로 기출의 재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개념 플러스 기출 분석 단계는 3월 여러분의 모의평가 직전까지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2단계 내신 플러스 기출 심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3월 여러분의 모의평가 이후부터 여러분의 5월 초까지 바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내신이라는 말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좀 잠깐 우리 선생님은 수능 강사잖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수능 강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격이라는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여러 목표를 갖고 있기에 당연히 여러분의 내신을 신경 안 써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내신을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신을 해주는 학원을 따로 가야 되는 것인가? 선생님은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3 여러분 내신이라고 하면 EBS 여러분의 수능 특강을 보통 많이들 시험 범위로 넣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EBS 수능 특강은 수능 연계 교재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여러 문제집이에요. 따라서 이 EBS 수능 특강을 선생님과 함께 내신 대비로 다루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여러 문제들이 또 따로 있겠죠? 내신과는 다르게 우리가 수능만 바라본다면 거기 있는 모든 여러 문항이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중요한 여러분 찍기 문항들을 표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신 대비용 수업이기 때문에 해설 강의도 꼼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즉 EBS 여러분의 수특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는 없죠. 왜? 다음 달에 바로 여러분 6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기출의 재구성 심화편 여러분 수업으로 그 부분을 좀 보충할까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그 부분이 바로 뭐냐? 즉 4점짜리 즉 우리가 이제 30년치 여러 문제들 중에 아주 기본적인 여러 문제들은 사실은 1단계에서 거의 끝났어요. 중요한 건 이제 4점짜리 여러분의 문항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고득점을 좀 노려보는 그런 여러 수업들이 진행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출의 재구성 심화편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면 3단계, 바로 이 실전 문풀 단계가 이제 여름방학까지 여러분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실전 문풀 단계인 바로 킬러 문항 여러분의 퀸스킬 수업과 함께 이 수업만 진행하게 되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의 문제들의 또 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여러분의 세미 모의고사로 즉 2, 3점짜리 문제와 쉬운 여러분 4점짜리 문항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세미 모의고사는 2, 3점짜리 문제들과 그리고 다소 쉬운 4점짜리 문제로 구성이 된 이 모의고사 수업과 그 다음에 킬러 문항 퀸스킬은 주제별로 즉 올해 여러분의 수능 2027 여러분의 수능에 나올 것 같은 즉 여러분의 우리가 변별형 여러 문제들을 주제별로 공부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약점 공략 퀸스킬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제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더 적중률을 높여서 주제에 대한 좀 더 심화 있는 공부를 하게 된 바로 이 킬러 문항 퀸스킬을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만나시게 되겠네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 4단계인 바로 이제 적중 파이널 단계인데요. 이 적중 여러분의 파이널 단계에서는 바로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올해도 역시 여러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최종 점검 2교시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선생님의 자필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 수업이다 보니 실전처럼 100분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된다는 점 머릿속에 잘 갖고 있다가 9월 모평 아마 전부터 이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여러분 찍기 특강 그리고 최종 점검 1.5교시 자, 이 두 개의 여러분 수업은 특강인데요. 시기별로는 일단 6월 그리고 9평 여러분들이 시그마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6월은 우리가 자체 여러분 제작한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9평은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 점검 1.5교시는 바로 이 수능 직전에 하는 바로 찍기 특강입니다. 그래서 아마 2주에 걸쳐서 최종 점검 1.5교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2027학년도 수학영역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자, 중요한 건 여러분 2026학년도 수능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머릿속에 2027학년들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의 부분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머릿속에 새기고 이번 2027학년도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라는 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시행착오 없는 1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1단계 바로 수꽃게 바위 기재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